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업 실적 발표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벅스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캐시 스미스의 준비된 발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스타벅스 실적 발표 전체 자료를 보면 정말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CFO의 시각,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스타벅스의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네, 그게 중요하죠. CEO가 큰 그림, 비전을 제시한다면 CFO 발언은 그 비전을 어떻게 숫자로 만들어갈 건지, 성과는 어떻고 또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뭔지 이런 걸 좀 냉철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회사의 건강 상태를 숫자로 진단하는 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CFO 발언을 통해서 스타벅스의 현재 재무 상태, 특히 그 Back to Starbucks 전략 있잖아요. 이게 진짜 먹히고 있는지, 성과는 어떻고 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단서들,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스타벅스의 진짜 속사정은 뭘까요?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CFO가 발표한 4분기 핵심 실적부터 짚어봐야겠죠. 무엇보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건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인데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신호탄일까요? 네, 이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4분기 전체 연결 매출이 96억 6천만 달러였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건데 CFO가 밝힌 자료를 보면 이 성장이 신규 직영 매장이 순수하게 늘어난 효과, 이게 한 2%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이게 1% 피기요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이 동일 매장 매출 1% 성장은 무려 7분기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아주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와, 7분기 만에 반등이라 진짜 길었네요. 그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빛이 좀 보이는 걸까요? 이 성장을 이끈 구체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CFO는 설명하던가요? CFO는 크게 세 가지 엔진을 언급했어요. 첫째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국제사업 부문의 강세, 그리고 둘째는 캐나다 시장이 드디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 추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물리면서 힘겹게 반등을 만들어낸 거죠. 네네. 그럼 핵심 시장인 미국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죠.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플랫, 0%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됐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제자리 걸음 같은데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요? 맞아요. 플랫이라는 결과 자체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죠. 근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중요한 변화들이 좀 보여요. CFO 발표를 자세히 보면 거래 건수는 여전히 1%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감소폭 자체가 지난 3분기보다는 나아진 거고, 이게 무려 4분기 연속으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뭐랄까,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거래 건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평균 거래 금액, 그러니까 고객 한 명이 와서 쓰는 돈은 어떻게 됐나요? 평균 거래 금액, 티켓이라고 하죠. 이건 오히려 1% 상승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승이 작년처럼 막 할인 행사를 엄청 해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할인 의존도를 낮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CFO가 이 부분을 꽤 강조했죠. 와, 그건 진짜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할인을 줄였는데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돈을 더 썼고 매장을 찾는 발길 감소세도 좀 잦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혹시 백투 스타벅스 전략, 그러니까 가격 경쟁보다는 커피랑 서비스 본질적인 가치로 승부하겠다는 그 방향이 드디어 시장에서 좀 먹히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물론 거래 건수 회복은 아직 숙제겠지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막 무분별하게 할인 경쟁하고 그러는 것보다 브랜드 가치나 고객 경험을 개선해서 성장하겠다. 이 전략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고객 가치 제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데이터가 또 나오더라고요. 4분기 전체로는 미국 매출이 플랫이었지만 분기 마지막 달인 9월 한 달만 딱 떼어놓고 보면 거래 건수 증가를 기반으로 매출이 성장세로 돌아섰다고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네, CFO가 이 부분을 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9월 한 달 동안 약 1% 가까운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을 기록했는데 중요한 건 이 상승이 평균 금액 상승이 아니라 거래 건수 증가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입니다. 아, 거래 건수가 늘어서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 표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 빨리 응대해주고 파트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메뉴 추천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8월부터 미국 전역 직영 매장에 쫙 깔리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고요. 둘째는 예년보다 조금 빨리 출시된 가을 시즌 메뉴, 이게 반응이 꽤 좋아서 고객들 방문을 유도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서비스 개선 노력하고 또 시기적절하게 신메뉴 내놓은 거, 이 두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실제 고객 방문 증가로 이어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스타벅스의 어떻게 보면 핵심 고객층이잖아요. 리워드 회원들. 이분들 반응은 어땠나요? 90일인의 활동 기준으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수가 3,420만 명을 기록했어요. 이게 직전 분기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씩 늘어난 거거든요. 오, 네, CFO는 이것도 회원들의 재방문율이 늘었고 또 가을 시즌 메뉴나 계속 나오는 신규 메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리워드 회원 대상 거래에서도 작년보다 할인 의존도를 낮춘 소위 건강한 거래 믹스가 나타났다고 강조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리워드 회원이 아닌 일반 고객들 있잖아요. 비리워드 고객, 이분들의 거래 건수 역시 2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요? 일반 고객도 늘었다고요? 네, 이건 백투 스타벅스 전략이 단순히 기존 충성 고객만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고객이나 가끔 오는 고객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성 고객이랑 일반 고객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 이 얘기네요. 다만 미국 내에서도 스타벅스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라이센스 매장들, 예를 들어 마트나 서점 안에 있는 그런 매장들은 상황이 좀 달랐다고요? 네, CFO가 그 점도 명확히 짚었어요. 미국 내 라이센스 매출은 식료품점이나 일반 소매 채널, 이쪽 트래픽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해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 모든 라이센스 매장이 다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공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여행 관련 채널, 그리고 대학가에 있는 매장들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라이센스 매장이라도 어디에 있느냐, 채널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 실적이 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회복의 실마리를 잡으려고 좀 힘겹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에요. 국제사업 부문은 이미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사업 부문은 4분기에 정말 확실한 성장 동력이었어요. 순매출이 작년보다 9%나 늘어서 2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게 역대 분기 최고 매출 기록이라고 CFO가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영국, 멕시코 같은 주요 시장들이 이런 고성장을 이끌었고요. 다른 주요 시장들도 좋았지만 역시 제일 궁금한 건 중국 시장입니다. 워낙 현지 브랜드하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CFO는 중국 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CFO 발언에 따르면요. 중국 시장 동일 매장 매출은 2% 성장하면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평균 거래 금액은 좀 떨어졌는데도 거래 건수가 무려 9%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9%나요? 와. 네, 그러니까 한 번 와서 쓰는 돈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스타벅스를 찾았다는 의미죠.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와중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CFO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꼽았어요. 첫째는 차일라떼 라인업 확장 같은 끊임없는 제품 혁신, 그리고 둘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사업의 기여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 역동적이잖아요, 중국 시장이. 경쟁도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제품 포트폴리오나 가격 구조를 계속해서 기민하게 최적화하고 있다. 이 점도 강조했어요. 시장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인 방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바로 중국 사업의 파트너십 모색에 대한 언급입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중국 사업의 상당한 지분, meaningful stake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계속 보유하면서요. 미래 성장을 좀 더 가속화하고 현지 시장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파트너를 찾는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CFO가 스타벅스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얻게 될 가치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첫째는 파트너로부터 받게 될 초기 투자금, 그러니까 upfront value. 둘째는 스타벅스가 계속 가지고 있을 지분의 가치. 셋째는 앞으로 파트너로부터 받게 될 로열티 수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스타벅스가 중국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상당히 구체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 시사하는 거죠. 스타벅스가 매장 안에서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원두나 캡슐 커피,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병이나 캔 커피 같은 사업도 하잖아요. 이른바 채널 개발 부분인데 이쪽 사업 성과는 어땠나요? 채널 개발 부문, 그러니까 집에서 즐기는 커피나 바로 마실 수 있는 RTD 음료 사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4분기 순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16%나 성장했다고 CFO가 밝혔어요. 16%나요? 와, 네, 이 성장의 주된 동력은 네슬레와의 글로벌 커피 얼라이언스 GCA 파트너십 덕분이었다고 설명했고요. 특히 북미 지역의 가정용 커피나 RTD 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채널에서의 혁신 노력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도 하나 언급했는데요. 2024년에 영국에서 처음 선보였던 단백질 강화 RTD 커피 음료가 있었나 봐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성공을 거두면서 2025년에는 유럽 내 8개 추가 시장으로 확대 출시했고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6 회계 연도에는 북미 커피 파트너십 NACP를 통해서 드디어 미국 시장에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 밖에서의 성장 기회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증거죠.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는 확인했는데 문제는 수익성이었던 것 같아요. 4분기 전체 연결 영업이익률이 9.4%로 나왔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 14.4%였으니까 무려 5%포인트, 그러니까 500bp나 하락한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인데 원인은 뭔가요? 네, CFO가 이익률 하락의 주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두 가격, 그러니까 커피 생두 가격이죠. 그리고 관세 같은 이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고요. 둘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백투 스타벅스 전력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증가입니다. 특히 고객 경험 개선을 목표로 한 파트너, 즉 직원들 임금 인상이나 근무 시간 확대 투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어요. 이게 결국 4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가 0.52달러로 작년보다 34%나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 핵심 배경인 거죠. 네, 수익성 압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까 미국 시장 회복이 아직은 좀 더디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이 부분이 매장 구조 조정이라는 좀 어려운 결정으로 이어진 거군요. 4분기에 매장 폐쇄가 있었다고요? 네, CFO가 그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총 107개의 순 매장 폐쇄, 그러니까 새로 연 매장보다 문 닫은 매장이 107개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지난 9월에 이미 발표했던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된 건데요. 폐쇄 대상이 된 매장들은 스타벅스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고객 경험 기준이나 아니면 수익성 기준 혹은 이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곳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매장 폐쇄와 더불어서 미래 성장 분야에 자원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본사나 지역 지원 조직을 간소화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했다고 언급했어요. 조직을 좀 더 날렵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백투 스타벅스 전략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폐쇄된 매장들이 당장 실적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북미 지역의 직영 매장 매출 감소가 예상되죠. 하지만 CFO는 폐쇄된 매장 근처에 있는 다른 스타벅스 매장으로 고객들이 상당 부분 이동하는 매출 이전 효과가 발생해서 그 감소폭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를 대던 매장을 정리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운영 마진에는 오히려 소폭 긍정적인 slightly accretive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보겠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유지와 수익성 개선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스타벅스의 전략적 판단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원 조직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어요. 구체적으로 2026 회계연도에 판매관리비, G&A라고 하죠. 이게 구조조정 이전인 2023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기서 아낀 비용이 Back to Starbucks 관련 투자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분기에 여러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구조조정이라는 아픔도 겪었는데요. 이게 결국 스타벅스의 다음의 농사, 그러니까 2026 회계연도 실적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CFO가 완전한 가이던스를 준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CFO는 완전한 연간 가이던스는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발표할 거라고 딱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도 몇 가지 초기 고려사항들을 공유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고무적이라는 점입니다. 9월에 플러스로 돌아선 동일 매장 매출 성장세가 4분기가 끝난 10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살짝 귀띔했죠. 오, 10월에도요? 네. 그리고 둘째는 아까 언급했던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도입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작년 4분기처럼 막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저 효과. 이것도 내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봤고요. 셋째는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에 강력한 메뉴 라인업, 그리고 지속적인 신메뉴 혁신, 또 노후 매장 환경 개선 프로그램 확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전망만 내놓은 건 아니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태도도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CFO는 턴어라운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고 또 회복 과정이 항상 이렇게 매끄러운 직선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출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이 2026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백투 스타벅스 전략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모든 비용 항목을 면밀히 관리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했고요. 특히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는 2026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서 연간 기준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경험 향상에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관세 문제나 커피 원두 가격 변동성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고요. 결국 CFO가 제시한 2026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모든 거래 하나하나가 더 높은 품질과 수익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 모든 거래의 품질과 수익성. 네. 그리고 이게 하룻밤 사이에 뚝딱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턴어라운드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기초 체력을 꾸준히 다져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이런 여러 도전 과제들 또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타벅스가 배당금을 또 인상했다는 결정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무려 15년 연속 인상이라고요? 네, CFO가 직접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 힘을 실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하기로 한 결정은 스타벅스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F가 발표 말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스타벅스 CFO 캐시 스미스의 준비된 발언을 통해서요. 4분기가 재무적으로 정말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분기 만에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특히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도 거래 건수 감소 폭축소나 9월의 반등, 할인 의존도 감소 같은 의미 있는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났죠. 네, 백투 스타벅스 전략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원두 가격 상승 같은 외부적인 압박, 그리고 백투 스타벅스 전략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 증가 때문에 수익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요. 이게 결국 매장 폐쇄와 조직 개편이라는 구조조정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회복 모멘텀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을 내비쳤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히 외형적인 매출 성장 이걸 넘어서 모든 거래의 질과 수익성을 높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평소 스타벅스 매장에 들러서 커피 한 잔 주문하고 또 새로운 시즌 메뉴 맛보고 때로는 조금 달라진 매장 분위기나 직원들 서비스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그 경험 하나하나의 뒤편에는 이처럼 치열한 재무적인 고민과 계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스타벅스의 행보를 좀 더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CFO가 강조했던 그 목표, 모든 거래를 더 높은 품질과 수익성 있게 만들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가격 인상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혹시 내년에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방문했을 때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이 목표가 구현되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특정 고마진 메뉴에 대한 추천이 더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리워드 프로그램의 혜택 구조가 좀 미묘하게 변경된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구매 패턴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프로모션이 더욱 정교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하실 때 이 변화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일까? 하는 관점에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스타벅스 CFO의 발언을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